현금이 점점 없어지는 사회로 지갑에 돈 자체가 적어졌어요. 숫자만 움직이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어요는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일 뿐이지 내가 안 쓰면 똑같다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는, 자산이 한 1조 원 이상 되는 굉장한 부자들이야. 1조에 찍혀있느냐 2조가 찍혀있으나 뭔 차이가 있냐는 거지. 쓰는 범위가 네 돈이다. 삼불교 연구소. 눈에 안 보이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저는 그거를 사실 약간 뭐라 할까, 신비적인 거라서 강조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걸 좋아해요. 그게 뭐냐면 복입니다. 복이 있느냐? 노년에도 그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른을 뵈도 똑같이 80인데 귀도 그대로 잘 들리는 사람이 있고 눈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 40대 말에 노안이 나오는 놈이 있고. 아니 진짜 이걸 도대체 뭐라고 할 거야. 그리고 여기도 이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것도 되는 사람이 되고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야 이거 그게 운동 열심히 했다고 안 되고 뭐 운동 안 했다고 되고 이러면 차라리 인간관계를 알겠는데,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몸 관리를 잘 했는데 계단 같은 데서 이렇게 삐끗해갖고 자빠져가지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빨리빨리 잘 안 나으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그거 사실 운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의 문제.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 네 가지를 이렇게 잘 분배를 해서 가지고 가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신과 관련돼서는 명상 밖에는 지금 현재로는 방법이 없어요. 또 다른 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늘상 강조하는 거는 공부, 기도, 명상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공부는 사실 공부 좋아하는 놈은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공부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거짓말일 겁니다.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학교를 굉장히 오래 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선생님들, 살아계신 분들은 거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는 영역 속에 계속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좋아하느냐? 글쎄, 내가 보기에는 돈 좋아하던데. 돈 좋아하던데 오히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도 진짜 힘들게가 아니고 내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공부의 가치도 명상과 저는 통한다고 생각해요. 공부나 기도가 명상과 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는 사실 복과 연결돼요. 명상이 복으로 치환될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는 복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조금만 사실 바꿀 수 있으면 명상과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면 명상해라.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살고 싶으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다 떠났을 때도 내가 외롭지 않게 내 스스로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90이 넘으면 의외로 혼자 있는 시간 굉장히 깁니다.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방 안에서 맴돌더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 집 안에서 뱅뱅뱅 도는 거예요. 마치 이런 비유는 너무 잔인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집안에 키우는 반려동물처럼 그 안에서, 그 세계 안에서 빙빙 돌고 있어. 근데 거기서 그 조건 속에서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90 넘어가면 귀찮아서 못 나가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노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경제에 큰 타격, 이제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질 거라고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귀찮아서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나가서 안 사 먹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도 사 먹으러 나가기가 귀찮아. 그래서 그냥 있는 밥을 끓여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돈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어떤 시점이 있어. 물론 기본만 있으면, 기본은 있어야죠. 돈 쓸 데가 없다니까.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집안에 있더라도 옷이라도 사고 안 입더라도 사고 사면서 만족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니까. 안 입을 건데 왜 삽니까? 아니 사는 재미도 있어요. 취미라고 하는 게 그걸 다 쓰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있어. 신발 같은 거 모으는 애들도 있거든요. 걔 신발 신어보는 줄 아세요? 안 신어봅니다. 박스까지 비닐로 다시 싸서 그대로 놓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같은 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이렇게 장난감 이렇게 모으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놔둡니다. 그냥 청소만 하지. 그거 뭐 진짜 애들처럼 갖고 노는 줄 아세요? 안 놀아요. 그 사고 내가 보는 것만 갖고도 만족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출도 계속 하는 게 좋아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 부담되지만 않으면. 그래서 돈은 은행에 찍혀 있어서 내 돈이 아니고 내가 쓸 수 있는 만큼만 내 돈이야. 이건 되게 재밌는 개념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 예전에는 진짜 돈을 쌓아놓고 은행이라는 게 없을 때는 돈을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얼마 있는지 알아. 하지만 현대사회는 현금이 점점 없어지는 사회로 가는 거거든요. 현대사회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물물교환에서 시작해서 화폐를 가지고도 교환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점점 편리해지면서 지금은 지갑에 돈 자체가 적어졌어요. 적어졌어.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돈이 없어지는 현금이 소멸하는 사회가 될 거예요. 그냥 다 붙여주고 땡기고 붙여주고 땡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숫자만 움직이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통장에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어요 하고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어요는 통장에 찍혀 있는 숫자일 뿐이지 내가 안 쓰면 똑같다니까. 내가 안 쓰면 똑같아. 기분이가 다를 뿐이야. 이거 굉장히 재밌는. 네, 그래서 재산이라든가 돈이라는 게 허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 그건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있는 걸 가지고 그때그때 쓰니까 이게 갈증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자산이 한 1조 원 이상 되는 굉장한 부자들이야. 이러면 1조에 찍혀 있느냐 은행 통장에 2조가 찍혀 있으나 3조가 찍혀 있으나 이거 뭔 차이가 있냐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이거는 숫자에 불과한 허상 아니냐? 나도 이런 허상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참 진짜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쓰는 범위가 네 돈이다. 그리고 그 속담 언제나 잊지 마세요.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쓰고 죽어. 쓰고 죽어. 근데 이게 저도 그 병에 걸려 있는데 군부 독재 시대를 산 사람의 특징이 잘 못 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쓰는 거를 좀 아까워해. 그래서 나도 이런 걸 좀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사기는 좀 아까워. 그럴 때 옆에서 누군가가 물어봐주면 고맙지. 고맙기는 한데 그 사람이 친하지 않으면 함부로 못 불러. 우리 또 예의적이잖아. 이만큼 나와 있지만 그 물어봤을 때 이만큼 말이 튀어나오지만 지금 하면 너무 없어 보이겠다. 이렇게 참 인생이 재밌지요. 그래서 아니 그게 그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공통적으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젊은 애들은 사실 그 생각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가 재밌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별로 쓸모도 없는데 왜 샀니? 이러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쓰더라도 그냥 재미로 그 정도 가치는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젊은 사람이고 저는 그게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에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똑같은 거 40년 된 자개농을 계속 놓고 국보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별로 안 쓰더라도 가구 좀 바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집안 물건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다 긁어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비슷한 행동을 했을걸?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정리하면 쓸만한 물건도 없어. 옷도 이렇게 농에 아유 옷이 많은데 내가 옷을 뭐하러 사니? 라고 하는데 열어보면 아 어디 양촌리인가 이게 도대체 어디 이장 나가나? 이장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느낌의 옷이 있어. 그래서 야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른들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만 되면 너무 무너지지만 않으면 야 이거 진짜 나는 그걸 소비했다가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계속 샀으면 좋겠어. 그게 당신 행복에도 좋고 우리나라 먹고 사는 데도 좋고 경제 활성화에도 좋고 좀 지나면 노령 인구가 압도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제가 안 돌 거래. 그리고 애가 있어야 돈을 쓴대.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라도 애가 없으면 돈 쓰는 비율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애가 있으면 애 교육 때문이라도 어디를 데리고 나가고 뭘 먹이고 뭐 이러는데 실제로 그냥 지네 둘만 있으면 시켜 먹지. 나가기가 옷 입고 지그들 귀찮거든. 그러니까 그냥 배달의 민족으로 가지. 근데 애가 있으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도 없으니까 젊은 애들도 소비력이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소비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애국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 계속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면서 자신 스스로에게 행복을 주면서 저는 명상만큼이나 그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물질이 주는 행복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진짜 쩌리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뭐 내면적 행복이 최고로 중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내면보다 현상적으로는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커. 아니 그렇지 않아? 교황보다 미국 대통령이 세. 그게 현실이야. 그게 현실.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 대통령이 자 만찬에 하겠습니다. 다 와. 그게 뭐 서열 나오는 거지. 그거 뭐 뻔한 거지. 그거 뭐 마음이 중요해요.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대부분 쩌리들이 자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떨어지니까 그냥 그걸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갖출 수 있으면 최고로 좋고 그게 동아시아에만 있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가 두 가지 굉장히 특이한 사고를 해. 제가 보기에는 그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삶과 유리돼서는 안 된다. 수행이 이꼬르 삶이 되는 것이 완전한 경지다. 그거는 저 동남아나 저런 남방불교나 저런 티베트 불교 놈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경지라고 보면 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성외왕이라는 거예요. 내성외왕. 안으로는 성인이고 내면적으로는 성인이고 외부적으로는 왕. 그러니까 돈도 있고 안에서는 수행도 충분한 사람. 이게 진짜 최고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행력은 좋은데 돈이 없어요.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뭐 대단한 사람이래.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 뭐 하냐면 책도 제대로 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철학적 소견이 뚜렷한 게 뭐가 있느냐? 그냥 앉아 있으면 지 혼자 행복하대. 아편입니다. 사회를 발전시키고 계몽시키지 못하는 행복이 필연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나중에 대승불교가 소승을 비판하는 이유거든요. 너네는 사회를 계몽하지 못하고 지 혼자 행복해. 갖다 주는 밥 먹으면서. 장애인 아니요? 그런 사람을 왜 사회가 부양해야 되지? 이건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에요. 지 혼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하고 수행한 걸 가지고 사회를 계몽시키기 위해서 뭐 굉장한 철학적 견해를 내거나 세계적 탁견을 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변화시키거나 안 그러면 세상의 경종을 울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거나 이런 가치가 있다면 오케이. 그렇게 하는 놈이 없어요. 특히 남방불교나 티베트 불교는 그런 사람 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들의 저 수행 가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치들이 있었으면 사회가 위로 올라가죠. 근데 계속 똑같은 상황에서 빙빙 돌고 있다는 거는 그냥 쩌리들의 행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성 외형이라고 하는 것, 난 이거 굉장히 재밌어 하는 개념인데, 안으로는 성인, 밖으로는 왕이에요. 물질과 정신을 다 갖춘 거죠. 물질과 정신을 다 갖춘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명상의 마스터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철학적 소견을 자기 주장이 나오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저 사람이 그거 말고 다른 걸 해먹고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딱 그거 자, 돈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말 하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삥 뜯어서 먹고 있는 거 외에는 없어. 수강료 받아서. 그래서 저런 사람들의 생존 가치가 존재할까? 난 사실 그런 사람들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요. 없어도 세상이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간으로 말하면 맹장이지. 있어서 크게 나쁠 건 없는데 없어도 뭐 문제가 없어.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필연성이 있느냐, 그 방식의 필연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년의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중심을 잡고 자기를 확립해서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이 서 있다는 거는 우울감이나 공허감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가치들이 명상에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명상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나이 먹어서 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마치 근육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이 근육 운동도 30부터 뭐 1%씩 1년에 빠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한 70이 돼가지고 나 헬스를 해야지라고 해도 이미 빠진 근육은 보충이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 빠지는 거를 조금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명상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렵냐? 저는 세상에 어려운 건 명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려운 건. 내가 이 제목을 내가 끝까지 우겨서 그 제목을 쓸 걸 그랬나. 걔도 할 수 있는 명상, 내가 이거 제목 하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제목이 나도 제목을 잘 기억을 못 하겠어. 내가 지어낸 거예요. 너무 많은 말을 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 그래서 명상은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쓴 사람은 스트레스로부터 무진장 강해집니다. 왜? 내가 바쁜 사람은 남을 신경 쓸 여가가 없어요.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주식에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의 한 1, 20%를 투자했어. 그래서 상당 부분을 투자했어. 근데 지금 주식이 막 이렇게 전쟁도 나고 막 이래갖고 쫙 빠져 있잖아요. 카카오 이런 거는 막 70% 빠졌다는데, 이렇게 쫙 빠졌잖아.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근데 내가 다른 일이 굉장히 바빠. 나는 두세 탕을 계속 뛰어야 돼. 그러면 그거 볼 때는 잠깐 마음이 아프겠지. 하지만 그걸 계속 보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이 딱 서 있으면 사실 끌려다니지 않아요.
마치 바람이 많이 불어도 바위가 움직이지 않듯이.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는 연습을 해야 성취가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상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10년 이상을 독방에서 거의 감옥 독방하고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내 집 감옥이지. 내 집 감옥. 90에서 100세까지 거의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체력 관리 굉장히 잘하신 분들이 90에서부터 시작이지, 체력 관리 잘 안 되신 분은 80대 초중반에서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돈까지 있으면 죽을 것 같아도 다시 다 살려오죠. 그게 과연 정당한지는 잘 모르겠어. 제가 보기에는 저쯤에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지만 가서 계속 뭘 쑤셔가지고 이렇게 살려오죠. 그래서 그게 정당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자신을 잃지 않는 등대 같은 것들은 만들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답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답 없습니다. 왜? 지금 이러한 문제는 인류가 처음 겪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살면서 생기는 문제는 인류가 처음, 여러분이나 제가 거의 첫 세대입니다. 첫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데 90이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90이 넘어가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걸 어떻게? 뭐 좋은 데 갑시다. 못 가. 못 가. 뭐 앰뷸런스 타고 갈 거야? 뭐 어떻게 갈 거야, 그거를. 아니, 현실이 그렇잖아. 저기 유럽 여행, 크루즈 여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비싼 거. 몇 천만 원씩 하는 거. 90 넘어가면 그것도 힘들걸? 못 갈걸? 물론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가지만, 아니, 80대 중반만 돼도 내가 80대 중반이고 나는 그 돈이 있어 라고 해도 나 안 갈 것 같은데. 그리고 가보면 거기 젊은 사람들이 있고 막 치여가지고 이제, 물론 크루즈 여행은 좀 작은 사람들이 오는데 작은 사람들도 정도가 있는 거지. 그게 60대가 있는데 80대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뷔페 같은데 또 이렇게 줄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뜨고 있는데 좀 또 나이가 있으니까 좀 느린 거야. 그럼 뒤에서 이런 소리가 좀 들려. 아니 뭐라고는 안 해. 현대인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무례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 뭐라고는 안 해. 근데 이 줄이 좀 느리지. 앞에 저 어른 때문에. 그러면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 아니 뭔지 알 거야. 다행히 내가 귀가 어두워서 그게 안 들리면 다행인데 그 들리면 빨리 하기도 어렵고 야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참 너무 슬플 것 같아. 아니면 아예 돈을 무진장 많이 벌어가지고 야 내 건 갖고 와 이렇게 한 명을 더 데리고 가는 거지. 한 4, 50을 내가 내 돈 주고 데리고 가가지고 야 저거 내 거 좀 갖고 와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아니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젊었을 때 많이 써보는 것도 많이 써보고 그 다음에 경험할 것도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명상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뒷수가 없습니다. 뒷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극은 우리에게는 끝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끝내는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적극적 존엄사. 내가 움직이기도 힘들고 이제 이게 더 이상 이게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면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가 어려워서 나는 진짜 생활고에 눌려서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90대 중반 이 정도까지 올라오니까 이제 그냥 만사가 귀찮아. 저도 그러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피곤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눈만 떴는데 피곤해.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그런 거 못 느껴?
그리고 어저께도 내가 그랬다. 저거 뭐 녹화하는데 이 얘기를 꼭 해줘야지. 그랬는데 안 적었어. 왜? 이건 너무너무 내가 그냥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안 적었어. 안 했어. 안 했어. 아침에도 내가 저 손소독제 내가 저 갖다 줘야지 이러고 내가 신발 벗는 데 놔뒀는데 그냥 내려왔어. 또 올라가. 난 너무 근데 제가 제 상황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게 되는 게 저분들은 진짜 어떻게 살까? 나도 눈만 떠도 힘든데. 그래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게 아마 연세 드신 분 중에 모르겠어요. 저는 90대 되신 분들하고 이런 많은 얘기를 안 해봐서 그리고 그 얘기는 못 물어볼 것 같아. 죽을 때까지. 근데 나중에 이제 내가 그 상태쯤 되면 그때 돼서는 알게 되겠지. 지금은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야, 차라리 그냥 눈 감고 가면 편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90대 중반이 그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옆에 있어도 못 물어볼 것 같아. 혹시 아침에 눈 뜨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거를 대놓고 못 물어볼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뭐 그런 정도 연세가 아니니까. 근데 그 당사자한테 그걸 물어보는 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못 물어볼 것 같은데 굉장히 궁금해. 굉장히 궁금해. 그냥 안 뜨고 계속 끝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고 싶으면 명상해라. 살고 싶으면 명상해라. 그래서 제가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현실을 관통하는 명상만이 진정한 명상이다. 현실과 유리된 명상은 언제나 저건 사자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실을 관통하는 것만, 살고 싶으면, 오래 사는 사회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살고 싶으면 명상해라. 그래서 자신을 확립시키지 않으면 그 후폭풍이 10년 이상 올 거고 자기가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았어도 그때 뒤틀어지기 시작하면 저건 뭐 끝입니다. 말년에 이렇게 꺾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계속 뭔가를 작업들을 해볼 생각이에요.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내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흰쥐지. 그래서 공동체도 좀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재밌는 공동체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명상도 뭐 이렇게 생각들을 계속 이런 방식들을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저도 아직은 90 이상 된 분들에게 무언가를 제시해서 재밌는 공동체에도 못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80대 중반까지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재밌게 잘 살게. 그래서 내 주변에 잘 붙어 있어야 돼. 내가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사람을 선별할 거거든. 모든 사람을 이게 노아의 방주에 모든 사람을 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방주에 탈 수 있는 사람, 오랫동안 열심히 잘 긴 사람. 그럼 돈을 많이 내는 사람. 이거 똑같다. 이게 굉장히 자본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모든 이치가 다 똑같아요. 비행기 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앞에 퍼스트 클래스 타는 사람들, 비즈니스 클래스 타는 사람들, 그 사람 돈 되게 많이 내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뒤에 꼬리칸에 타는 사람들이 저렴하게 타는 거야. 그러면 그 꼬리칸에 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일찍 들어와서 예매해야지. 그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 이 시스템을 돌리려면 돈이 들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돈도 없는데 맨 마지막에 내가 나 먼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말 같지도 않은 거지.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거나 돈으로 때우거나. 너무 잔인한 얘기지.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방법이 없어. 우리는 게다가 뭐 기독교처럼 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저렇게 신이 있으면 그쪽 예산을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왜 교회는 천국 예산을 땡기지 않느냐? 자꾸 정부 예산을 땡기려고 하네. 천국 예산을 땡길 수만 있으면 대박인데. 나 천국 예산 땡겨가지고 나 돈 많이 주면 내가 바로 교회로
우리 개종이잖아. 천국 예산 이렇게 좀 땡겨오라니까? 근데 왜 코 묻은 돈을 삥 뜯으려고 하고 신도들에게 코 묻은 돈을 삥 뜯으려고 하고 정부 예산을 땡기려고만 하는지 천국 예산 땡기려고는 안 해. 천국 예산은 죽은 뒤에만 쓴대. 아니 지금 힘든데 지금 써야지 왜 죽은 뒤에 써? 너네 아버지라며. 아버지가 이해하실 거야. 아버지 충분히 이해하신다. 우리 아버지 같으면 살아 계셨으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할 거야. 이해 못하면 친아버지 아니야. 그래서 죽은 뒤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현실적으로 구현하려면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되고 누군가는 거기서 동참을 해야 되니까 뭐 그걸 그렇게 맞춰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현실적 대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줄 서 있거나 안 그러면 돈을 벌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뭐 여러분들은 돈이 없잖아. 차도 없는데 우리 대부분의 차도 없는 이런 어디 도시 빈민들만 모여가지고 슬픈 사람들. 자, 그러면 오늘 이상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